68세 택시기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30년간 같은 자리에서 손님을 태우던 박만수 씨가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더니 3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도 끝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오늘은 박만수 씨와 그의 인생을 바꾼 황혼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만수 씨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겨울 새벽, 낡은 소나타 택시 시동을 걸며 하루를 시작하죠. 43년간 운전대를 잡아온 그의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아저씨, 강남역까지 얼마나 걸려요? 지금 시간이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똑같은 대화의 반복. 박만수 씨에게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었어요. 아내 순옥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 그 이후로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후 6시 하루 영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면 썰렁한 현관이 그를 맞이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오늘 힘들었어? 하며 반겨주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그리움으로만 남았죠. 냉장고를 열어도 김치 한 통, 계란 몇 개뿐. 라면을 끓여 먹으며 혼자 앉아 있으면 적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TV를 켜도 웃음소리만 허공에 맴돌 뿐이었어요. 순호가 나 너무 외로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아내 사진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했어요. 큰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딸은 캐나다에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죠. 어느 날 밤 무릎에서 시큰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탓으로 여겼지만 점점 심해져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무릎 연골 손상.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수술 후 3개월 정도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혼자 계시기 어려우실 텐데 요양원에서 회복하시는 걸 권합니다. 의사의 말에 박만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43년 운전대를 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수술 후 며칠간 입원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정말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는구나.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박만수 씨는 서글퍼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 주름진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은 눈빛. 68세 노인의 쓸쓸한 현실이었죠. 퇴원 후 들어간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하지만 낯선 환경에서의 첫날 밤은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코골이 소리,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발소리. 모든 게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천장을 바라보며 박만수 씨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했어요. 나이는 이미 68세,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가족들은 멀리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박만수 씨는 복도에서 물리치료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무릎 수술 부위가 아직 아파서 목발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요양보호사 배지를 달고 있었죠. 저는 윤정희입니다. 앞으로 선생님 담당하게 되었어요. 윤정혜 씨의 첫인상은 온화함 그 자체였어요. 55세라고 했지만 나이보다 젊어 보였고 무엇보다 눈빛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박만수 씨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어요.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무릎 상태는 어떠세요? 아직 많이 아프시죠? 그녀는 박만수 씨의 걸음걸이를 자세히 살펴보며 물었어요. 단순한 업무상 질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물리치료를 마치고 식당으로 향할 때였어요. 박만수 씨가 목발 때문에 식판을 들기 어려워하자 윤정혜 씨가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회복 중일 때는 도움을 받는 것도 치료의 일부예요. 그녀의 말에는 강요가 아닌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박만수 씨는 이런 관심을 받은 게 언제가 마지막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입소자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는데
윤정희 씨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드시다가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희 씨도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녀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박만수 씨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박만수 씨는 윤정희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물리치료 후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올해 택시 운전하셨다고 들었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43년이나 했으니까요.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하면 우스운 일이죠. 그래도 가족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윤정혜 씨의 말에 박만수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고생도 보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정희 씨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저도 사연이 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만 잔뜩 남기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혼자 살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아픔이 묻어났어요. 박만수 씨는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이 일 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르신들이 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위로받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요양원에서의 한 달이 흘렀어요. 박만수 씨의 무릎 상태는 많이 좋아졌지만 퇴원 날짜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집에 혼자 돌아가는 게 두려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박만수 씨는 요양원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바라보는 석양은 왠지 더 쓸쓸해 보였어요.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뒤에서 윤정희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도 퇴근 후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참이었습니다. 정희 씨도 앉으세요. 노을이 참 예쁘네요. 정말 그러네요. 이런 풍경 보는 게 언제만인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만수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어요. 정희 씨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 외로워요. 집에 혼자 들어가면 적막함이 밀려와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는 더욱 그래요. 박만수 씨의 솔직한 고백에 윤정희 씨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빚은 빚대로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처음 몇 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다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윤정혜 씨의 말에 박만수 씨는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도 밤에 잠들 때도 뭔가 허전해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그 허전함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요? 윤정혜 씨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박만수 씨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네, 지금처럼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만수 씨는 용기를 내어 윤정희 씨에게 제안했어요. 정희 씨 퇴근 후 시간 있으면 함께 산책 어떠세요? 좋아요. 저도 혼자 걷기가 좀 무료했거든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퇴근 후 요양원 주변을 함께 걸었어요. 처음엔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점차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정말요?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정희 씨 덕분인 것 같아요. 박만수 씨의 말에 윤정희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선생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랜만에 진짜 웃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을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고백할 게 있어요. 박만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정희 씨 생각을 많이 해요. 처음엔 단순히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윤정혜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박만수 씨는 혹시 자신이 실수했나 싶어 초조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선생님.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이 나이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감정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했습니다. 박만수 씨가 윤정혜 씨와의 감정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이래도 되는 건가? 밤마다 혼자 고민했어요. 죽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도 들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어요. 며칠 후 미국에 사는 큰아들 박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요양원 생활은 어떠세요? 응, 괜찮다. 직원분들이 잘 돌봐주셔서. 그러게요. 담당 간병사분이 정말 친절하시다고 들었어요. 아들의 말에 박만수 씨는 움찔했어요. 혹시 누가 뭔가 말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를? 요양원 원장님이 전화하셔서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윤정희 선생님께서 특히 잘 돌봐주신다고. 박만수 씨는 안도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에게 윤정혜 씨에 대한 감정을 말해야 할까 고민되었습니다. 한편 윤정혜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망설여졌습니다. 정희야,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친구 미경 씨가 물었어요. 윤정혜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일이 재미있어서. 설마 남자 생겼어? 이 나이에? 친구의 농담 같은 말에 윤정희 씨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뭔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박만수 씨 생각이 났어요. 정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박만수 씨는 윤정혜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희 씨, 저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민이세요? 우리 관계 말이에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윤정혜 씨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됐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내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걱정되고. 두 사람은 서로의 걱정을 나누며 더 가까워졌어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만수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좋은 분을 만났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좋은 분이라니요? 응. 아버지를 잘 돌봐주시는 분인데 마음도 맞고 정말 좋은 분이야.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박만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재혼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런 생각도 해봤다. 아버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들의 반대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마음 좀 이해해 줄 수 없을까? 아버지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현실적이에요? 아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만수 씨에게는 윤정희 씨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도 두 사람의 감정은 깊어져만 갔어요. 박만수 씨와 윤정희 씨의 관계는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캐나다에 사는 딸 박은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오빠한테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은정아, 아빠 얘기 좀 들어줄래? 박만수 씨는 딸에게 윤정희 씨와 만난 과정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처음엔 당황했던 딸도 아버지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아빠는 정희 씨와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 그러면 저는 찬성이에요. 아빠가 웃으실 수 있다면요. 딸의 지지를 받은 박만수 씨는 용기를 얻었어요. 큰아들도 며칠 고민한 후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가족들의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대한 결혼식보다는 조용한 혼인신고를 원했습니다. 정희 씨, 우리 나이에 화려한 결혼식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들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모시고 조용히 해요. 두 사람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68세와 55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신혼부부 같은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네요. 네, 잘 부탁해요, 여보.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면서도 달콤했어요. 결혼 후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나기로 했어요. 박만수 씨는 택시를 완전히 그만두고 윤정희 씨도 요양원을 퇴사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조용한 시골이면 어떨까요? 텃밭도 가꾸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경기도 한적한 마을에 작은 전원주택을 얻었어요. 방 2개의 거실, 부엌이 있는 소담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 여보, 여기서 상추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농사 한번 지어보고 싶었거든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점심 후에는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군요. 잘 지내보자고요. 이웃 할머니가 김치를 가져다 주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박만수 씨와 윤정희 씨는 마을에 금세 적응했어요. 텃밭에서 키운 상추와 고추로 밥상을 차리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여보, 이런 생활이 꿈 같아요. 저도요. 이제야 진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박만수 씨와 윤정희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아침 6시 박만수 씨는 윤정희 씨와 함께 텃밭으로 향했어요. 상추, 무, 고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43년간 운전대만 잡던 손으로 흙을 만지니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여보, 토마토 봐요. 빨갛게 익었어요. 정말 예쁘게 잘 익었네요. 오늘 점심에 따서 먹어요. 두 사람은 함께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농사일을 했어요. 힘들다기보다는 재미있었습니다.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보람도 있었고요. 오전 10시쯤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면 윤정희 씨가 차를 끓여줬어요. 마당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오후에 마을회관에서 건강체조 한다던데 가볼까요? 좋아요. 운동도 할 겸. 마을에서 주최하는 여러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어요. 건강체조, 노인대학, 마을잔치까지. 박만수 씨는 43년간 택시만 몰며 살았을 때는 몰랐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을을 산책했어요. 논길을 걷다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미래 계획도 세워봤습니다. 여보, 내년에는 배추도 심어볼까요? 김치 담글 때 쓰게요. 그러게요. 배추김치 직접 담가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소한 대화지만 두 사람에게는 달콤했어요.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집으로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박만수 씨는 설거지를, 윤정희 씨는 요리를 담당했죠. 43년 혼자 라면만 끓여 먹던 박만수 씨에게는 이런 일상이 기적 같았어요. 여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도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식사 후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때로는 옛날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여보는 어릴 때 어떤 아이였어요? 저요. 좀 말괄량이었어요. 오빠들 따라다니며 개구쟁이 노릇 많이 했죠. 상상이 안 가네요. 지금은 그렇게 차분하신데. 이런 소소한 대화가 두 사람에게는 소중했어요. 60대가 넘어서야 서로의 어린 시절을 알아가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두 사람은 마을 단풍 축제에도 참여했어요. 음식 부스를 운영하며 마을 사람들과 더 친해졌습니다. 박 선생님, 부인분하고 정말 잘 어울려요. 마을 이장님의 말에 두 사람은 수줍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행복해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황혼 결혼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산증인이었거든요. 겨울이 되자 두 사람은 온실을 만들어 겨울 채소를 키웠어요. 함께하는 모든 일이 즐거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둘이 의논해서 해결했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만났네요. 저도 그래요.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결혼 2년 차, 박만수 씨에게 건강 문제가 생겼어요. 정기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고 당뇨 수치도 좋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걱정이 되었어요. 박만수 씨는 70세가 되었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제가 식단 관리 철저히 해드릴게요. 윤정혜 씨는 즉시 당뇨에 좋은 음식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아봤습니다. 현미밥, 나물 위주로 드셔야 해요. 고기는 조금만. 네, 당신이 해주는 거라면 뭐든 맛있을 거예요. 박만수 씨는 식단 제한이 힘들었지만 윤정혜 씨를 위해 참았어요. 아내가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박만수 씨가 갑자기 어지러워하며 쓰러졌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윤정혜 씨는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15분이 평생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꼭 괜찮을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경미한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말이 조금 어눌해지고 왼쪽 팔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부부가 서로 돌보는 게 당연한 거죠. 윤정혜 씨는 박만수 씨의 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매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게 하고 집에서도 꾸준히 운동을 시켰습니다. 아, 이응, 오, 우. 천천히 발음해 보세요. 아, 응, 말하기 연습을 도와주며 윤정희 씨는 끝없이 격려했어요. 박만수 씨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몇 달 후 박만수 씨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어요.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왼팔 힘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여보 덕분에 이렇게 나을 수 있었어요. 우리 함께 이겨낸 거죠. 이런 시련을 겪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서로를 돌봐준다는 진정한 부부애를 확인했습니다. 그해 겨울, 윤정희 씨도 몸이 아팠어요. 과로로 인한 극심한 감기였는데 며칠간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이번에는 박만수 씨가 간병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줬습니다. 죽 끓여드릴게요. 고마워요, 여보.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간병하는 박만수 씨를 보며 윤정희 씨는 감동했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어요. 박만수 씨는 73세, 윤정희 씨는 6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다정합니다. 여보, 오늘도 우리 텃밭 구경 가실까요? 그럼요. 우리 딸기가 빨갛게 익었는지 봐야죠. 매일 아침 텃밭을 돌보는 것이 두 사람의 일과예요.
5년 동안 가꾼 텃밭은 이제 제법 넉넉해졌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뿐만 아니라 딸기, 블루베리까지 키우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항상 미소 짓습니다. 저 부부 보면 우리도 기분이 좋아져. 정말 보기 좋아.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에서 유명해졌어요. 젊은 부부들도 박만수 씨 부부를 보며 희망을 얻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박만수 씨가 윤정혜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고백이에요? 나이 들어 다시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는 매일이 설레고 기대돼요. 박만수 씨의 진솔한 고백에 윤정희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73세와 6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두근거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저도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사실 박만수 씨와 윤정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배우자를 잃고 외롭게 살다가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것.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곤 하죠. 나이가 이런데 무슨 사랑이야?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박만수 씨 부부는 그런 편견을 깨뜨렸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사랑에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는 걸 보여준 거죠.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주변의 시선도 있었고 건강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박만수 씨의 말처럼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20대의 열정적인 사랑, 30대의 현실적인 사랑, 40대의 성숙한 사랑이 있다면 60대 이후에는 지혜로운 사랑이 있는 거죠. 황혼의 사랑은 조급하지 않아요. 서두르지도 않고 욕심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매일 아침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오늘도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박만수 씨 부부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이는 사랑의 장벽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몇 살이든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진정한 사랑은 화려함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차를 마시는 소소한 일상. 그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셋째, 서로를 돌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함께하는 것. 힘들 때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부부애의 진수죠. 마지막으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거예요. 박만수 씨가 68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듯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배우자를 잃고 홀로 살아가는 분들, 나이가 들어 새로운 만남을 포기하고 있는 분들. 박만수 씨 부부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에는 끝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지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박만수 씨와 윤정희 씨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함께 텃밭을 돌보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산책합니다. 73세와 6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신혼부부 같은 모습이에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사랑에는 끝이 없다. 이것이 박만수 씨 부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든 새로운 봄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황혼의 사랑이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박만수 씨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은 성심성의 있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원동력입니다.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인생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